이번 강의의 진도를 소개합니다. 제4장 조선시대 1. 조선의 건국 2. 전기의 정치 3. 전기의 문화 4. 후기의 정치와 외교 5. 후기의 문화 6. 경제 7. 사회의 순으로 핵심 문장을 듣고 따라하며 매일 꾸준히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냥 틀어놓고 편안하게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한국사를 쉽고 정확하게 익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한능검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핵심 문장은 2번씩 반복됩니다. 구독, 좋아요, 멤버십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4장 조선시대 1. 조선의 건국 고려 말 왜구와 홍건적의 침입으로 국방력 약화와 권문세족의 부패로 사회 혼란이 심화되었다. 고려 말 왜구와 홍건적의 침입으로 국방력 약화와 권문세족의 부패로 사회 혼란이 심화되었다.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을 통해 고려 정부를 장악하고 개혁 정권을 수립하며 새로운 국가 건설을 준비하였다.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을 통해 고려 정부를 장악하고 개혁 정권을 수립하며 새로운 국가 건설을 준비하였다. 위화도 회군은 우왕이 명을 정벌하기 위해 요동 정벌을 명령했으나 이성계가 이를 거부하고 군대를 돌려 정권을 장악한 사건이다. 위화도 회군은 우왕이 명을 정벌하기 위해 요동 정벌을 명령했으나 이성계가 이를 거부하고 군대를 돌려 정권을 장악한 사건이다. 정도전은 조선 건국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고 조선경국전 등을 저술하여 조선 초기 통치체제를 설계하였다. 정도전은 조선 건국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고 조선경국전 등을 저술하여 조선 초기 통치체제를 설계하였다. 이성계는 1392년에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여 새로운 왕조를 열었다. 이성계는 1392년에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여 새로운 왕조를 열었다. 조선의 국호는 명나라와 교류하며 명의 승인을 받아 조선으로 확정되었고 한양을 새로운 수도로 삼아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였다. 조선의 국호는 명나라와 교류하며 명의 승인을 받아 조선으로 확정되었고 한양을 새로운 수도로 삼아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였다. 조선 건국 초기 과전법을 시행하여 경제 기반을 재정비하고 전직 및 현직 관리에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조선 건국 초기 과전법을 시행하여 경제 기반을 재정비하고 전직 및 현직 관리에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조선은 유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아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유교적 정치 질서를 확립하였다. 조선은 유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아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유교적 정치 질서를 확립하였다. 태조 이성계는 권문세족의 특권을 축소하고 신진 사대부를 등용하여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강화하였다. 태조 이성계는 권문세족의 특권을 축소하고 신진 사대부를 등용하여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강화하였다. 조선 건국 초기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장려하여 종교와 사상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국가 질서를 수립하였다. 조선 건국 초기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장려하여 종교와 사상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국가 질서를 수립하였다. 제4장 조선시대 2. 전기의 정치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고 수도를 한양으로 옮겨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였다.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고 수도를 한양으로 옮겨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였다. 정도전은 불교를 비판한 불시잡변과 통치 이념을 정리한 조선경국전을 저술하였다. 정도전은 불교를 비판한 불시잡변과 통치 이념을 정리한 조선경국전을 저술하였다.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병을 혁파하고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였다.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병을 혁파하고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였다. 태종은 백성의 유망을 막기 위해 호패법을 처음으로 시행하여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통제하였다. 태종은 백성의 유망을 막기 위해 호패법을 처음으로 시행하여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통제하였다. 세종은 최윤덕과 김종서를 보내 여진을 정벌하고 사군 압록강 북쪽과 육진 두만강 북쪽을 개척하였다. 세종은 최윤덕과 김종서를 보내 여진을 정벌하고 사군 압록강 북쪽과 육진 두만강 북쪽을 개척하였다. 세종은 이종무를 보내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섬을 정벌하였다. 세종은 이종무를 보내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섬을 정벌하였다. 세종은 학문과 정책 연구를 위해 집현전을 설치하고 훈민정음 창제를 추진하였다. 세종은 학문과 정책 연구를 위해 집현전을 설치하고 훈민정음 창제를 추진하였다. 세종은 육조의 업무를 의정부에서 심의한 뒤 왕에게 보고하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여 의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세종은 육조의 업무를 의정부에서 심의한 뒤 왕에게 보고하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여 의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수양대군 세조는 계유정난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고 왕위에 올라 왕권을 강화하였다. 수양대군 세조는 계유정난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고 왕위에 올라 왕권을 강화하였다. 세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 육조 직계제를 부활시키고 집현전을 폐지하였다. 세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 육조 직계제를 부활시키고 집현전을 폐지하였다. 성종은 집현전을 계승하여 학문 연구와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홍문관을 설치하였다. 성종은 집현전을 계승하여 학문 연구와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홍문관을 설치하였다. 조선시대의 의정부는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기구로 왕과 함께 주요 정책을 결정하였다. 조선시대의 의정부는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기구로 왕과 함께 주요 정책을 결정하였다. 조선시대의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은 3사라 불리며 언론 기능을 담당하였다. 조선시대의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은 3사라 불리며 언론 기능을 담당하였다. 사헌부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며 공정한 통치를 지원하였다. 사헌부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며 공정한 통치를 지원하였다. 홍문관은 왕의 자문에 응하고 경연을 담당하며 학문 발전에 기여하였다. 홍문관은 왕의 자문에 응하고 경연을 담당하며 학문 발전에 기여하였다. 승정원은 국왕의 비서기관으로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였다. 승정원은 국왕의 비서기관으로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였다. 춘추관은 역사서를 편찬하고 보관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춘추관은 역사서를 편찬하고 보관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한성부는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며 한양의 질서를 유지하였다. 한성부는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며 한양의 질서를 유지하였다.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각 도에 관찰사를 파견하여 행정과 군사를 감독하게 하였다.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각 도에 관찰사를 파견하여 행정과 군사를 감독하게 하였다. 8도의 부, 목, 군, 현에 파견된 수령은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권을 행사하였다. 8도의 부, 목, 군, 현에 파견된 수령은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권을 행사하였다. 유향소는 향촌 자치기구로 좌수와 별감을 선발하여 지방의 자치를 지원하고 향촌 질서를 유지하였다. 유향소는 향촌 자치기구로 좌수와 별감을 선발하여 지방의 자치를 지원하고 향촌 질서를 유지하였다.
사림 세력은 성종 때부터 3사의 언관직으로 진출하여 중앙 정치에서 역할을 확대하였다. 사림 세력은 성종 때부터 3사의 언관직으로 진출하여 중앙 정치에서 역할을 확대하였다. 연산군 때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빌미가 되어 무오사화가 발생하여 사림 세력이 피해를 입었다. 연산군 때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빌미가 되어 무오사화가 발생하여 사림 세력이 피해를 입었다. 연산군 때 패비 윤씨 사사 사건을 계기로 갑자사화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연산군의 폭정을 심화시켰다. 연산군 때 패비 윤씨 사사 사건을 계기로 갑자사화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연산군의 폭정을 심화시켰다. 중종 때 조광조는 새로운 인재 등용을 위해 현량과 실시를 건의하며 개혁을 추진하였다. 중종 때 조광조는 새로운 인재 등용을 위해 현량과 실시를 건의하며 개혁을 추진하였다. 훈구 세력은 위훈 삭제를 주장한 조광조 일파를 몰아내기 위해 기묘사화를 일으켰다. 훈구 세력은 위훈 삭제를 주장한 조광조 일파를 몰아내기 위해 기묘사화를 일으켰다. 소격서 폐지 등의 개혁을 추진한 조광조는 훈구 세력의 반발로 기묘사화 때 사사되었다. 소격서 폐지 등의 개혁을 추진한 조광조는 훈구 세력의 반발로 기묘사화 때 사사되었다. 명종 때 외척 윤원영과 유님 간의 권력 다툼으로 을사사화가 발생하였다. 명종 때 외척 윤원영과 유님 간의 권력 다툼으로 을사사화가 발생하였다. 정도전은 유교적 통치 이념을 바탕으로 왕권 강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불시잡변을 통해 불교를 비판하였다. 정도전은 유교적 통치 이념을 바탕으로 왕권 강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불시잡변을 통해 불교를 비판하였다. 태조는 공신 세력을 견제하고자 의흥삼 군부를 설치하고 개국 공신에게 토지와 벼슬을 포상하였다. 태조는 공신 세력을 견제하고자 의흥삼 군부를 설치하고 개국 공신에게 토지와 벼슬을 포상하였다.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본주의에 입각한 통치를 실현하였다.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본주의에 입각한 통치를 실현하였다. 세종은 농사직설을 편찬하여 농업기술을 발전시키고 농민생활을 안정시켰다. 세종은 농사직설을 편찬하여 농업기술을 발전시키고 농민생활을 안정시켰다. 세조는 집현전을 폐지하고 육조 직계제를 부활시켜 강력한 왕권 중심 체제를 구축하였다. 세조는 집현전을 폐지하고 육조 직계제를 부활시켜 강력한 왕권 중심 체제를 구축하였다. 세조는 국가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하였다. 세조는 국가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하였다. 성종은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조선의 법과 제도를 체계화하였다. 성종은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조선의 법과 제도를 체계화하였다. 성종은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아 유교적 통치를 강화하고 학문을 장려하였다. 성종은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아 유교적 통치를 강화하고 학문을 장려하였다. 조선시대 3사는 국왕의 정책을 견제하며 언론과 비판 기능을 담당하였다. 조선시대 3사는 국왕의 정책을 견제하며 언론과 비판 기능을 담당하였다. 세종은 최윤덕과 김종서를 보내 여진을 정벌하여 사군 압록강 북쪽과 육진 두만강 북쪽을 개척하였으며 이는 조선의 북방 영토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종은 최윤덕과 김종서를 보내 여진을 정벌하여 사군 압록강 북쪽과 육진 두만강 북쪽을 개척하였으며 이는 조선의 북방 영토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의정부 서사제는 세종이 실시한 제도로 6조의 업무를 의정부에서 심의한 뒤 왕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왕권과 신권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였다. 의정부 서사제는 세종이 실시한 제도로 6조의 업무를 의정부에서 심의한 뒤 왕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왕권과 신권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였다. 6조 직계제는 태종과 세조가 시행한 제도로 왕이 6조를 직접 지휘하며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였다. 6조 직계제는 태종과 세조가 시행한 제도로 왕이 6조를 직접 지휘하며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였다. 훈민정음 창제는 백성의 문맹 퇴치와 민본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조선의 문화와 학문 발전에 기여하였다. 훈민정음 창제는 백성의 문맹 퇴치와 민본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조선의 문화와 학문 발전에 기여하였다. 제4장 조선시대 3. 전기의 문화. 조선시대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은 유학교육과 함께 성현에 대한 제사를 담당하였다. 조선시대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은 유학교육과 함께 성현에 대한 제사를 담당하였다. 조선시대의 각 지방에 설립된 향교회는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가 파견되어 유학교육과 지역 질서 유지에 기여하였다. 조선시대의 각 지방에 설립된 향교회는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가 파견되어 유학교육과 지역 질서 유지에 기여하였다. 서원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양반 자제의 교육을 담당하였으며 최초의 서원은 중종 때 주세붕이 설립한 백운동서원이다. 서원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양반 자제의 교육을 담당하였으며 최초의 서원은 중종 때 주세붕이 설립한 백운동서원이다. 이황은 성리학의 이론을 그림으로 설명한 성학십도를 저술하여 유학교육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황은 성리학의 이론을 그림으로 설명한 성학십도를 저술하여 유학교육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인은 성학지묘를 저술하여 왕이 배워야 할 덕목과 정치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인은 성학지묘를 저술하여 왕이 배워야 할 덕목과 정치 원칙을 제시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은 태조부터 철종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역사서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은 태조부터 철종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역사서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세종 때 충신과 효자, 열녀의 행적을 그림과 글로 소개한 삼강행실도가 편찬되었다. 세종 때 충신과 효자, 열녀의 행적을 그림과 글로 소개한 삼강행실도가 편찬되었다. 세종 때 장영실은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인 자경로와 천체 관측기구 혼천일을 제작하였다. 세종 때 장영실은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인 자경로와 천체 관측기구 혼천일을 제작하였다. 세종 때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계산한 역법서 7정산이 편찬되어 우리나라 고유의 역법을 확립하였다. 세종 때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계산한 역법서 7정산이 편찬되어 우리나라 고유의 역법을 확립하였다.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은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되어 조선의 법과 제도를 체계화하였다.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은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되어 조선의 법과 제도를 체계화하였다. 세종 때 우리 풍토에 맞는 농사법을 소개한 농사직설이 편찬되어 농업 발전에 기여하였다. 세종 때 우리 풍토에 맞는 농사법을 소개한 농사직설이 편찬되어 농업 발전에 기여하였다. 경복궁은 태조 때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가장 먼저 창건된 궁궐로 조선 왕조의 중심이 되었다.
경복궁은 태조 때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가장 먼저 창건된 궁궐로 조선 왕조의 중심이 되었다. 태종 때 지어진 창덕궁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태종 때 지어진 창덕궁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종묘는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사당으로 국가 의례와 제사를 위한 중심지였다. 종묘는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사당으로 국가 의례와 제사를 위한 중심지였다. 고려 후기에 만들어진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의 영향을 받아 세조 때 서울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대리석으로 제작되었다. 고려 후기에 만들어진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의 영향을 받아 세조 때 서울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대리석으로 제작되었다. 조선 초기에 분청사기가 유행하였으며 16세기 이후 순백의 고상함을 담은 백자가 유행하였다. 조선 초기에 분청사기가 유행하였으며 16세기 이후 순백의 고상함을 담은 백자가 유행하였다. 고사관수도는 강이하니 선비가 바위에 기대어 물을 바라보며 명상에 잠긴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고사관수도는 강이하니 선비가 바위에 기대어 물을 바라보며 명상에 잠긴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몽유도원도는 안견이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를 그린 작품으로 조선 회화의 대표작이다. 몽유도원도는 안견이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를 그린 작품으로 조선 회화의 대표작이다. 세종은 예약사상을 바탕으로 종묘제례학을 정비하고 악학괴범을 편찬하여 음악과 의례를 체계화하였다. 세종은 예약사상을 바탕으로 종묘제례학을 정비하고 악학괴범을 편찬하여 음악과 의례를 체계화하였다.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활용해 용비어천가와 같은 문학 작품을 창작하였다.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활용해 용비어천가와 같은 문학 작품을 창작하였다. 조선 초기에 금속 활자 인쇄술이 발달하여 개미자와 갑인자와 같은 활자가 제작되었고 이를 활용해 많은 서적이 간행되었다. 조선 초기에 금속 활자 인쇄술이 발달하여 개미자와 갑인자와 같은 활자가 제작되었고 이를 활용해 많은 서적이 간행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억불 정책 속에서도 불교 문화가 유지되었으며 서울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조선 전기에는 억불 정책 속에서도 불교 문화가 유지되었으며 서울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세종은 천문기구인 혼천이와 간이를 제작하여 천체 관측과 역법 정비에 기여하였다. 세종은 천문기구인 혼천이와 간이를 제작하여 천체 관측과 역법 정비에 기여하였다. 제4장 조선시대 4. 후기의 정치와 외교. 선조 때 이조 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며 붕당 정치가 시작되었다. 선조 때 이조 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며 붕당 정치가 시작되었다.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추진하여 조선의 국익을 지키고자 하였다.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추진하여 조선의 국익을 지키고자 하였다. 광해군은 조세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경기도의 대동법을 처음 시행하여 백성의 조세 부담을 덜고자 하였다. 광해군은 조세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경기도의 대동법을 처음 시행하여 백성의 조세 부담을 덜고자 하였다. 광해군 때 허준은 조선의학의 집대성인 동의보감을 완성하여 한의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광해군 때 허준은 조선의학의 집대성인 동의보감을 완성하여 한의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서인은 영창대군의 사망과 인목 대비 폐위를 구실로 인조반정을 일으켜 광해군을 폐위시켰다. 서인은 영창대군의 사망과 인목 대비 폐위를 구실로 인조반정을 일으켜 광해군을 폐위시켰다. 효종 때 나선 정벌을 위해 조총 부대를 파견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고 외교적 입지를 확립하였다. 효종 때 나선 정벌을 위해 조총 부대를 파견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고 외교적 입지를 확립하였다. 현종 때 자해 대비의 상복기간을 둘러싸고 예속 논쟁이 일어났으며 이는 서인과 남인 간의 대립을 심화시켰다. 현종 때 자해 대비의 상복기간을 둘러싸고 예속 논쟁이 일어났으며 이는 서인과 남인 간의 대립을 심화시켰다. 서인은 예속 논쟁에서 남인과 대립하며 상복기간 문제로 권력 갈등을 빚었다. 서인은 예속 논쟁에서 남인과 대립하며 상복기간 문제로 권력 갈등을 빚었다. 숙종 시기에는 붕당 간의 권력 교체가 잦아 환국 정치로 혼란이 지속되었다. 숙종 시기에는 붕당 간의 권력 교체가 잦아 환국 정치로 혼란이 지속되었다. 영조는 속대전을 편찬하여 통치체계를 정비하고 법제화를 강화하였다. 영조는 속대전을 편찬하여 통치체계를 정비하고 법제화를 강화하였다. 영조는 군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균역법을 시행하여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다. 영조는 군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균역법을 시행하여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다. 정조는 규장각을 설치하고 초계 문신제를 통해 학문과 정책 연구를 강화하며 문신들의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정조는 규장각을 설치하고 초계 문신제를 통해 학문과 정책 연구를 강화하며 문신들의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정조는 국왕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보강하였다. 정조는 국왕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보강하였다. 정조는 수원화성을 건설하여 개혁 정치를 뒷받침하고 상업과 행정의 중심지로 활용하였다. 정조는 수원화성을 건설하여 개혁 정치를 뒷받침하고 상업과 행정의 중심지로 활용하였다. 정조는 대전 통편을 편찬하여 조선의 법제를 정비하였다. 정조는 대전 통편을 편찬하여 조선의 법제를 정비하였다. 정조 사후 세도 정치가 시작되며 몇몇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여 정치의 부패가 심화되었다. 정조 사후 세도 정치가 시작되며 몇몇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여 정치의 부패가 심화되었다. 세도 정치 시기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 농민 생활이 피폐해지고 전국적으로 민란이 일어났다. 세도 정치 시기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 농민 생활이 피폐해지고 전국적으로 민란이 일어났다.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과 지배층의 수탈에 저항하여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다.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과 지배층의 수탈에 저항하여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다. 임술농민 봉기 이후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 조선 정부는 삼정이 정청을 설치하였다. 임술농민 봉기 이후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 조선 정부는 삼정이 정청을 설치하였다. 이순신은 한산도 대첩에서 하깃진 전법으로 일본군의 대승을 거두며 조선 수군의 위상을 높였다. 이순신은 한산도 대첩에서 하깃진 전법으로 일본군의 대승을 거두며 조선 수군의 위상을 높였다. 홍해 장군 곽재우는 경상도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켜 항일투쟁의 선봉에 섰다. 홍해 장군 곽재우는 경상도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켜 항일투쟁의 선봉에 섰다. 임진왜란 당시 김시민은 진주성에서 일본군을 물리치며 조선군의 사기를 북돋았다.
임진왜란 당시 김시민은 진주성에서 일본군을 물리치며 조선군의 사기를 북돋았다. 임진왜란 당시 권율은 행주산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며 조선군의 전투력을 입증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권율은 행주산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며 조선군의 전투력을 입증하였다. 비변사는 임진왜란을 계기로 국정 전반을 다루는 최고 기구로 기능하며 정치적 권한이 강화되었다. 비변사는 임진왜란을 계기로 국정 전반을 다루는 최고 기구로 기능하며 정치적 권한이 강화되었다. 임진왜란 중 포수, 총, 사수, 활, 살수, 창으로 구성된 삼수병 체제가 마련되어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임진왜란 중 포수, 총, 사수, 활, 살수, 창으로 구성된 삼수병 체제가 마련되어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인조와 서인 정권은 친명배금 정책을 통해 명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 인조와 서인 정권은 친명배금 정책을 통해 명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 정묘호란 이후 청은 조선의 군신 관계를 요구하며 병자호란을 일으켜 조선을 압박하였다. 정묘호란 이후 청은 조선의 군신 관계를 요구하며 병자호란을 일으켜 조선을 압박하였다. 병자호란 당시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청군에 저항했으나 삼전도에서 항복하여 굴욕적인 화의를 맺었다. 병자호란 당시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청군에 저항했으나 삼전도에서 항복하여 굴욕적인 화의를 맺었다.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 청과의 국경을 확정하며 영토 문제를 해결하였다.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 청과의 국경을 확정하며 영토 문제를 해결하였다. 대한제국은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하여 간도 지역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하였다. 대한제국은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하여 간도 지역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하였다. 숙종 때 안용복은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고 돌아왔다. 숙종 때 안용복은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고 돌아왔다.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반포하여 독도의 영유권을 재확인하며 영토 주권을 강화하였다.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반포하여 독도의 영유권을 재확인하며 영토 주권을 강화하였다. 제4장 조선시대 5. 후기의 문화. 조선 후기의 정제두는 양명학을 연구하여 실천적 유학을 강조하며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조선 후기의 정제두는 양명학을 연구하여 실천적 유학을 강조하며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유형원은 반계수록에서 신분에 따라 토지를 차등 분배하자는 균전론을 주장하였다. 유형원은 반계수록에서 신분에 따라 토지를 차등 분배하자는 균전론을 주장하였다. 이익은 매매가 금지된 영업전을 설정하여 토지 소유의 폐단을 해결하려는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이익은 매매가 금지된 영업전을 설정하여 토지 소유의 폐단을 해결하려는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정약용은 경세유표, 목민심서를 저술하여 조선의 정치와 행정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약용은 경세유표, 목민심서를 저술하여 조선의 정치와 행정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약용은 마을 단위로 토지를 분배하고 공동경작을 통해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여전론을 주장하였다. 정약용은 마을 단위로 토지를 분배하고 공동경작을 통해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여전론을 주장하였다. 유수원은 우서에서 직업적 평등과 전문성을 강조하며 상공업의 진흥을 주장하였다. 유수원은 우서에서 직업적 평등과 전문성을 강조하며 상공업의 진흥을 주장하였다.
홍대용은 의산문답을 통해 지전설과 무한 우주론을 주장하며 전통적 세계관에 도전하였다. 홍대용은 의산문답을 통해 지전설과 무한 우주론을 주장하며 전통적 세계관에 도전하였다. 박지원은 청에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열하일기를 저술하여 북학사상을 제시하였다. 박지원은 청에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열하일기를 저술하여 북학사상을 제시하였다. 박제가는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되었으며 북학의에서 소비와 상공업 진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박제가는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되었으며 북학의에서 소비와 상공업 진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유득공은 발해고에서 신라와 발해를 남북국이라 칭하며 민족사의 균형 있는 인식을 주장하였다. 유득공은 발해고에서 신라와 발해를 남북국이라 칭하며 민족사의 균형 있는 인식을 주장하였다. 조선 후기의 김정호는 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목판으로 대동여지도를 제작하였다. 조선 후기의 김정호는 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목판으로 대동여지도를 제작하였다. 이중화는 각 지방의 자연환경, 인물, 풍속 등을 기록한 택리지를 저술하여 인문지리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이중화는 각 지방의 자연환경, 인물, 풍속 등을 기록한 택리지를 저술하여 인문지리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정약전은 흑산도 인근의 바다 생물을 조사하여 자산어보를 편찬하였다. 정약전은 흑산도 인근의 바다 생물을 조사하여 자산어보를 편찬하였다. 조선 후기의 마테오 리치가 제작한 고념한 국전도가 전래되어 조선인의 세계관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 조선 후기의 마테오 리치가 제작한 고념한 국전도가 전래되어 조선인의 세계관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 정약용은 홍역 치료에 관한 의학 지식을 종합하여 마과해통을 저술하였다. 정약용은 홍역 치료에 관한 의학 지식을 종합하여 마과해통을 저술하였다. 이제 많은 사람의 체질을 연구하여 사상의학을 정립하고 동의수세 보원을 저술하였다. 이제 많은 사람의 체질을 연구하여 사상의학을 정립하고 동의수세 보원을 저술하였다. 수원화성의 축조 과정을 정리한 화성성역의궤는 정조시대의 건축기술과 과정을 기록한 중요한 자료이다. 수원화성의 축조 과정을 정리한 화성성역의궤는 정조시대의 건축기술과 과정을 기록한 중요한 자료이다. 보은 법주사 팔상전은 현존하는 유일한 조선시대의 5층 목탑이다. 보은 법주사 팔상전은 현존하는 유일한 조선시대의 5층 목탑이다. 조선 후기의 백자의 푸른색 안료를 이용해 그림을 그린 청화 백자가 유행하였다. 조선 후기의 백자의 푸른색 안료를 이용해 그림을 그린 청화 백자가 유행하였다. 조선 후기의 경제가 발달하고 서당 교육이 확산되면서 서민 문화가 발전하였다. 조선 후기의 경제가 발달하고 서당 교육이 확산되면서 서민 문화가 발전하였다. 조선 후기에 심청가, 흥부가 등 판소리가 유행하고 양반 사회를 풍자하는 탈춤이 널리 퍼졌다. 조선 후기에 심청가, 흥부가 등 판소리가 유행하고 양반 사회를 풍자하는 탈춤이 널리 퍼졌다. 조선 후기의 홍길동전, 춘향전, 심청전과 같은 한글 소설이 서민들 사이에서 유행하였다. 조선 후기의 홍길동전, 춘향전, 심청전과 같은 한글 소설이 서민들 사이에서 유행하였다. 조선 후기에 우리의 자연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진경산수화가 유행하였다. 조선 후기에 우리의 자연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진경산수화가 유행하였다. 진경산수화의 대표적인 화가 정서는 인왕제색도, 금강전도 등을 남겼다. 진경산수화의 대표적인 화가 정서는 인왕제색도, 금강전도 등을 남겼다.
조선 후기에 서민의 일상생활을 그린 풍속화가 유행하였으며 대표적인 화가는 김홍도와 신윤복이다. 조선 후기에 서민의 일상생활을 그린 풍속화가 유행하였으며 대표적인 화가는 김홍도와 신윤복이다. 조선 후기에 서민의 정서와 해악이 담긴 민화가 많이 제작되었는데 대부분 작가가 알려지지 않았다. 조선 후기에 서민의 정서와 해악이 담긴 민화가 많이 제작되었는데 대부분 작가가 알려지지 않았다. 조선 후기의 김정희는 추사체를 창안하였으며 서의 작품 세안도를 남겼다. 조선 후기의 김정희는 추사체를 창안하였으며 서의 작품 세안도를 남겼다. 조선 후기의 이양법,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고 쌀의 상품화가 촉진되었다. 조선 후기의 이양법,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고 쌀의 상품화가 촉진되었다. 고려 만국전도와 같은 서양 지도가 조선에 전래되어 조선인의 세계관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고려 만국전도와 같은 서양 지도가 조선에 전래되어 조선인의 세계관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조선 후기의 천주교는 서학으로 소개되었으나 조상 제사를 거부하여 조선 정부로부터 탄압받았다. 조선 후기의 천주교는 서학으로 소개되었으나 조상 제사를 거부하여 조선 정부로부터 탄압받았다. 조선 후기의 동학은 인내천 사상을 바탕으로 인간 평등과 존엄을 강조하며 서민들 사이에서 확산되었다. 조선 후기의 동학은 인내천 사상을 바탕으로 인간 평등과 존엄을 강조하며 서민들 사이에서 확산되었다. 제4장 조선시대 6. 경제 조선 초에는 관직 복무에 대한 대가로 전현직 관리에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는 과전법이 시행되었다. 조선 초에는 관직 복무에 대한 대가로 전현직 관리에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는 과전법이 시행되었다. 세조 때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이 시행되었으며 전직 관리의 특권을 줄이고 재정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었다. 세조 때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이 시행되었으며 전직 관리의 특권을 줄이고 재정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었다. 성종 때 관청에서 조세를 거두어 관리에게 지급하는 관수관급제가 시행되어 수조권의 폐단을 줄였다. 성종 때 관청에서 조세를 거두어 관리에게 지급하는 관수관급제가 시행되어 수조권의 폐단을 줄였다. 인조 때 영정법을 시행하여 토지 1결당 쌀 4에서 6두의 전세를 거두었으며 전세를 고정화하였다. 인조 때 영정법을 시행하여 토지 1결당 쌀 4에서 6두의 전세를 거두었으며 전세를 고정화하였다. 조선 후기에 공납을 특산물 대신 쌀, 옷감, 동전 등으로 내는 대동법이 시행되었다. 조선 후기에 공납을 특산물 대신 쌀, 옷감, 동전 등으로 내는 대동법이 시행되었다. 대동법 시행으로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여 상업 경제가 활성화되었다. 대동법 시행으로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여 상업 경제가 활성화되었다. 조선시대 수취 제도는 전세 토지세, 공납 특산물, 군역, 군포로 구성되었다. 조선시대 수취 제도는 전세 토지세, 공납 특산물, 군역, 군포로 구성되었다. 조선 전기 공납 제도는 지방 특산물을 바치는 방식이었으나 방납의 폐단으로 농민 부담이 가중되었다. 조선 전기 공납 제도는 지방 특산물을 바치는 방식이었으나 방납의 폐단으로 농민 부담이 가중되었다. 영조는 군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균역법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인 농민의 군포 부담을 1년에 1필로 줄였다. 영조는 군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균역법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인 농민의 군포 부담을 1년에 1필로 줄였다. 균역법 시행으로 부족해진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토지 1결당 쌀 2두의 결작을 부과하였다. 균역법 시행으로 부족해진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토지 1결당 쌀 2두의 결작을 부과하였다. 조선 후기에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조선 후기에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조선 후기에 인삼, 배추, 면화 등 판매를 위한 상품 작물이 활발하게 재배되었다. 조선 후기에 인삼, 배추, 면화 등 판매를 위한 상품 작물이 활발하게 재배되었다. 조선 후기 농업 생산력 증가는 상품 작물 재배와 상업화로 이어졌다. 조선 후기 농업 생산력 증가는 상품 작물 재배와 상업화로 이어졌다. 정조는 신해 통공을 실시하여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 전권을 폐지하였다. 정조는 신해 통공을 실시하여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 전권을 폐지하였다. 조선 후기의 개성의 송상은 전국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하여 상품 유통망을 확대하였다. 조선 후기의 개성의 송상은 전국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하여 상품 유통망을 확대하였다. 조선 후기의 만상은 의주를 근거지로 청과의 무역에 종사하였다. 조선 후기의 만상은 의주를 근거지로 청과의 무역에 종사하였다. 조선 후기의 동래의 내상은 외관을 중심으로 일본과의 무역에 종사하였다. 조선 후기의 동래의 내상은 외관을 중심으로 일본과의 무역에 종사하였다. 경강상인은 한강을 중심으로 선박을 이용한 운송업에 종사하여 물류를 발전시켰다. 경강상인은 한강을 중심으로 선박을 이용한 운송업에 종사하여 물류를 발전시켰다. 조선 후기의 상업이 발달하면서 독점적 도매상인인 도고가 성장하였다. 조선 후기의 상업이 발달하면서 독점적 도매상인인 도고가 성장하였다. 조선 후기의 보부상의 활동으로 전국의 장시가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결되었다. 조선 후기의 보부상의 활동으로 전국의 장시가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결되었다. 조선 후기의 객주와 여각은 주로 포구에서 중개, 금융, 숙박 등의 영업을 하였다. 조선 후기의 객주와 여각은 주로 포구에서 중개, 금융, 숙박 등의 영업을 하였다. 조선 후기의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로 상평 통보가 널리 유통되어 화폐 경제가 활성화되었다. 조선 후기의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로 상평 통보가 널리 유통되어 화폐 경제가 활성화되었다. 상평 통보는 동전 경제를 활성화하였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물물 교환이 병행되었다. 상평 통보는 동전 경제를 활성화하였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물물 교환이 병행되었다. 조선 후기에 전문적으로 광산을 경영하는 덕대가 등장하여 광업이 활성화되었다. 조선 후기에 전문적으로 광산을 경영하는 덕대가 등장하여 광업이 활성화되었다. 조선 후기에 민영광산 경영이 활발해지며 사채 허용으로 광산 개발이 촉진되었다. 조선 후기에 민영광산 경영이 활발해지며 사채 허용으로 광산 개발이 촉진되었다. 조선 후기에 오일장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지역 상업과 유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조선 후기에 오일장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지역 상업과 유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대동법 시행 이후 공인은 국가의 물품 조달을 담당하며 조선 후기 상업 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동법 시행 이후 공인은 국가의 물품 조달을 담당하며 조선 후기 상업 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선시대의 수공업은 전기에는 관영 수공업 중심이었으나 후기로 갈수록 민영 수공업이 발달하였다.
조선시대의 수공업은 전기에는 관영 수공업 중심이었으나 후기로 갈수록 민영 수공업이 발달하였다. 제4장 조선시대 7. 사회 조선시대의 역관, 의관, 화원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인 계층에 속하였다. 조선시대의 역관, 의관, 화원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인 계층에 속하였다. 조선 후기의 상민의 수가 줄어든 반면 양반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양반 신분이 세습화되었다. 조선 후기의 상민의 수가 줄어든 반면 양반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양반 신분이 세습화되었다. 조선 후기의 부를 축적한 상민들은 납속과 공명첩을 이용해 양반 신분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의 부를 축적한 상민들은 납속과 공명첩을 이용해 양반 신분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의 중인들은 시사를 조직하여 문학활동을 하며 신분 상승의 기회를 모색하였다. 조선 후기의 중인들은 시사를 조직하여 문학활동을 하며 신분 상승의 기회를 모색하였다. 조선 후기 순조 때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공노비를 대규모로 해방시켰다. 조선 후기 순조 때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공노비를 대규모로 해방시켰다. 조선시대에는 천자수모법에 의해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자녀의 신분이 결정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천자수모법에 의해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자녀의 신분이 결정되었다. 조선 후기의 노비는 점차 감소하였으며 국가 재정 문제로 공노비가 해방되었다. 조선 후기의 노비는 점차 감소하였으며 국가 재정 문제로 공노비가 해방되었다. 조선 후기의 서얼들이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집단 상소를 올렸고 정조 때 서얼의 관직 진출이 일부 허용되었다. 조선 후기의 서얼들이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집단 상소를 올렸고 정조 때 서얼의 관직 진출이 일부 허용되었다. 조선 후기에 중국에 다녀온 사신들에 의해 천주교가 서학으로 소개되었으나 조상 제사를 거부하여 정부의 탄압을 받았다. 조선 후기에 중국에 다녀온 사신들에 의해 천주교가 서학으로 소개되었으나 조상 제사를 거부하여 정부의 탄압을 받았다. 조선 후기에 최재우는 서학에 대응하기 위해 동학을 창시하고 인내천 사상을 내세워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강조하였다. 조선 후기에 최재우는 서학에 대응하기 위해 동학을 창시하고 인내천 사상을 내세워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강조하였다. 동학은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경전으로 삼아 신앙과 교리를 전파하였다. 동학은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경전으로 삼아 신앙과 교리를 전파하였다. 조선시대의 농민생활 안정을 위한 구휼기관으로 의창과 상평창을 운영하였다. 조선시대의 농민생활 안정을 위한 구휼기관으로 의창과 상평창을 운영하였다. 조선시대의 서민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해민서를 두어 병자를 치료하였다. 조선시대의 서민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해민서를 두어 병자를 치료하였다. 조선시대의 유랑자의 구휼을 담당하는 동서활인서를 운영하였다. 조선시대의 유랑자의 구휼을 담당하는 동서활인서를 운영하였다. 조선시대의 농민 통제를 위해 5가구를 하나로 묶어 연대 책임을 지게 하는 오가작통법이 시행되었다. 조선시대의 농민 통제를 위해 5가구를 하나로 묶어 연대 책임을 지게 하는 오가작통법이 시행되었다. 조선시대 향촌의 자치규약인 향약은 풍속교화뿐만 아니라 향촌 사회의 질서 유지에도 기여하였다. 조선시대 향촌의 자치규약인 향약은 풍속교화뿐만 아니라 향촌 사회의 질서 유지에도 기여하였다. 조선시대 양반은 향촌 사회에서 권위와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동약을 조직하여 농민을 통제하였다.
조선시대 양반은 향촌 사회에서 권위와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동약을 조직하여 농민을 통제하였다. 조선시대 성리학은 삼강오륜을 중심으로 사회 윤리와 가정 규범을 강화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조선시대 성리학은 삼강오륜을 중심으로 사회 윤리와 가정 규범을 강화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여성의 재산권과 이혼권이 비교적 보장되었으나 후기에는 성리학적 질서 강화로 여성의 권리가 제한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여성의 재산권과 이혼권이 비교적 보장되었으나 후기에는 성리학적 질서 강화로 여성의 권리가 제한되었다. 이이의 어머니 신사임당은 시, 그림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한 여류 예술가였다. 이이의 어머니 신사임당은 시, 그림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한 여류 예술가였다. 허난설원은 여류 시인으로 홍길동전을 지었다고 알려진 허균의 누나이다. 허난설원은 여류 시인으로 홍길동전을 지었다고 알려진 허균의 누나이다. 조선 후기의 김만덕은 제주도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굶주린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며 구휼에 앞장섰다. 조선 후기의 김만덕은 제주도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굶주린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며 구휼에 앞장섰다. 조선 후기의 빙어각 이씨는 부녀자의 생활 지침서인 규합총서를 편찬하여 여성의 생활 규범을 제시하였다. 조선 후기의 빙어각 이씨는 부녀자의 생활 지침서인 규합총서를 편찬하여 여성의 생활 규범을 제시하였다. 조선 후기의 삼정의 문란과 탐관오리의 횡포로 인해 홍경래의 난과 임술농민 봉기 같은 농민 항쟁이 발생하였다. 조선 후기의 삼정의 문란과 탐관오리의 횡포로 인해 홍경래의 난과 임술농민 봉기 같은 농민 항쟁이 발생하였다. 오늘도 무의식 학습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조금씩 배우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한능검 합격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무의식 학습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으로 응원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학습 성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